네, 안녕하세요. 16번부터 22번 이어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6번부터 볼게요. 자, 로그 4, 우리 밑이 4인 로그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2의 제곱, x 제곱으로 바꿔주고 2분의 1은 로그 4의 2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좌변은 로그 4의 2x 제곱이니까 우리 진수끼리 같다. 즉, 2x 제곱과 5x 플러스 3이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것이고 2, 1, 3, 1 마이너스 붙여주면 자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면 원래 진수 조건에 의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x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겠지. 따라서 x자리에 1을 집어넣은 값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자, 여기 x자리에 1 집어넣은 1과 같다. 즉, b는 마이너스 a다.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도 같아야겠지. 그러면 이 값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b는 뭐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a는 b다. 따라서 이 자리에 플러스 b를 써주면 이 b는 마이너스 4가 돼서 네,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이거랑 마이너스 관계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2 정답은 6.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죠. 네, 다음 18번 들어갈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K는 13부터 30항까지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3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인데 여기 잘 보면 K자리 1 집어넣어보자. A1, A2, A3.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의 배수인 거. 에서 딱 끊기죠. 자, 2 한번 집어넣어보자. 4, 5, 6.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애초에 K는 1부터 들어가니까 A1부터 싹 긁는 거야. 알겠지? 이제 3의 배수 단위로 딱딱딱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아이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 자, 시그마 K는 1부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항부터 3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을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결국에 n자리에 마지막 뭐 들어가는 거야? 10 들어가는 거지. k자리 10 들어가면 딱 되니까. 즉, 자, 얘가 지금 n이 10일 때고 그 다음에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은 k자리 마지막에 4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n자리에 4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 집어넣은 것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0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빼니까 3으로 묶으면 네, 100 빼기 16 더하기 2, 10 빼기 4는 6이라고 쓸게요. 자, 계산하면 84, 세배해주면 252, 6이 12 더하면 네, 정답은 26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 갈게요. 자, 3참수 위의 점 2,F2에서의 접선이 이 4참수에 접할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3참수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 쳐 그냥. 근데 여기 위에 점 2,F2가 있겠지. 자, 이 대입해보면 1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점에서 그은 내가 접선이 있을 텐데 얘가 뭐 또 다른 곡선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참수가 되는 거야. 접한다. 두 곡선이 이제 공통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을 일단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자, 먼저 2,18을 지나면서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얘 미분해보자. 3x제곱.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 자, x자리 2 집어넣으면 8이 돼요. 아, 기울기가 8이구나. y는 8x. 자, 2 집어넣었을 때 18 나와야 돼. 더하기 2. 아, 그러면 이 직선상의 어떤 점에서 이 4차 함수가 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8이다라는 점에서 얘 미분해보자. 4x 3승 더하기 4x 이 자체가 여기 기울기 8이 돼줘야겠지. 아, 그러면 x는 1이 되겠구나. 접점의 x 좌표가 1이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가 1콤마로 시작하니까 1 대입하면 10이구나. 아, 너는 1,10을 지나는구나. 3 더하기 a는 10. a는 정답 7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좋았죠? 이 20번 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기출 많이 풀어봤어야 되고 이 20번도 잘 학습해 둡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로그 a의 x,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자, 항상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 두 그래프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계 먼저 찾고 가자. 우리 로그 a의 x는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 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다 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y는 a의 x승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요놈의 역함수가 자, 밑이 같은 a의 x승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a의 x승이라는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는 어떤 관계야? y축 대칭 관계지. 왜?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y축 대칭 관계니까 이 0,1에서 만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일단 관계성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과 만나는 점 각각 뭐 QR이라 하자. 자, 직선 QR의 기울기가 나와 있고요. 이때 삼각형 PRQ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항상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는 너희가 기출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해서 마지막에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입함으로써 방정식을 끌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여기 1사분면 위의 점 P를 뭐라고 둘까? 자, m,n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y는 x 대칭해서 여기로 가겠지. 왜?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는데 이 그래프와 원과의 교점이 m,n이야. 근데 원 역시 y는 x 대칭하면은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 대칭한 놈들끼리의 교점 여기 어떻게 되겠어? n,m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y는 a의 x승과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은 y축 대칭 관계인데 이 y는 a의 x승과 원과의 교점 역시 이 원 역시 y축 대칭 해봤자 그대로 기존 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존 원과 y는 a의 마이너스 x승과의 교점인 이 점 아래 좌표가 마이너스 n, m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원 자체가 우리가 이 원점을 지나는 그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지름이 되기 때문에 원 자체가 지름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이용해서 그 원과 이러한 로그 함수 또는 지수 함수 그래프와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거꾸로 가보자. 이 y는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상에 있는 이 m,n이라는 점이 y축 대칭돼서 여기로 가겠지. 자, 그러면 여긴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n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원을 y는 x 대칭해봤자 기존 원이고 이 점이 놓여있는 이 y는 a의 x승, y는 x 대칭하면 1로 가니까 요 교점은 요 교점으로 오겠다. 그래서 뭐가 돼요? 네, 이거 x좌표, y좌표 바꾸는 거야. n, 마이너스 m이 돼요.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텝. 자, 직선 QR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QR, 얘들아, 이거 봐봐. 어때? 마이너스 n, m, n, 마이너스 m. 자, 요 x좌표 부호 뒤바뀐 게 여기, y좌표 부호 뒤바뀐 게 여기 있어. 우리 어떤 점을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 뒤바꾼 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따라서 r과 q를 이으면 원점 대칭이므로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원점 여기는 원의 중심인데 결국 지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자, x좌표 차분에 y좌표 차. 이 값이 마이너스 2다 해서 마이너스 2 달리면 m은 뭐구나, 2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줄이자. 우리 m자리에 다 2n 집어넣을게요. m자리에 2n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기존에 그려져 있던 이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 있지. 이 y는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상에 누구랑 누가 있어? 마이너스 n, 2n과 2n, n이 있어. 그래서 두 점을 마지막에 이 지수함수 그래프 식에 대입함으로써 방정식 두 개를 찾고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자, 간단하죠? 자, 일단 마이너스 n, 2n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2n은 a의 2n승이 n승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n, n 집어넣자. 그러면 n은 a의 마이너스 2n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4n 제곱은 a의 2n승이 돼. a의 2n승, a의 마이너스 2n승. 자, 이런 식으로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역수관계지. 따라서 이 4n 제곱은 n분의 1이 돼서 자, n 3승은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어? 이 삼각형 PRQ의 넓이였는데, 자, 얘를 한번 이어볼게. PRQ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으면,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이 각피가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요. 아까 이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가 2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 O랑 P랑 한번 이렇게 이어볼까? 자, 그러면 P의 좌표가 2n, n이니까 이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 아까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 마이너스 2,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 2분의 1. 어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수직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너를 밑변, 너를 높이로 보는 거야. 자, 근데 전부 다 이 교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겠지. 그럼 내가 원의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여기는 2r. 여기는 r이 돼서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2r, r. r의 제곱이구나. 근데 r의 제곱은 자, 원점과 요점 사이 거리 제곱한 거지? 그럼 4n 제곱 더하기 n 제곱이니까 정답은 5n 제곱이 돼서요. 5 곱하기 자, n 3승이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을 3분의 2승을 해줘야겠다. 즉, 자,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돼서요.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되겠지? 네, 그래서 3, 4가 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 그래프 두 개가 동시에 등장했다. 그러면 이 관계성을 먼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 했더니 기출에서도 많이 등장했어. 정확하게 역함수 관계는 아니고 일단 얘 역함수 한 것을 y축 대칭한 게 얘였어. 자, 그런 다음에 점의 좌표를 설정해서 좌표를 쭉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좌표를 마지막에 한 그래프에다가 전부 다 대입함으로써 방정식 두 개를 끌어내고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네, 좋습니다. 다음 21번 갈게요. 네, 21번. 뭐 항상 나오는 이제 속도함수 문제가 되겠죠.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나와 있어. 일단 우리 인수분 해보자. 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니까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t축이 있을 때 1과 5에서 만나요. 이거 지금 속도야. 자, 그럼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니까 원래 이 위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지. 자, 출발한 후 점 P와 원점 사이 거리가 5가 된다. 자, 거리가 5가 된다라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지.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위치함수는 x라고 쓰잖아. 자, xt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절대값이 5니까. 자, 그러한 t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결국 내가 얘를 적분을 쳐줘야겠다. 자, xt는 어떻게 돼요? t 3승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5t에서 끝나지. 왜? 원점 출발이니까. 자, 이 한번 그려볼게. 자, 증가, 감소, 증가라고 했고요. 자, 1, 5니까 여기 극점이 각각 1, 5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원점을 지나니까 일단 1과 5에서의 함수값을 판단해 봅시다. 자, 1 대입하면 16 빼기 9니까 7. 자, 5 대입하면 25로 인수분해할게. 그러면 5 빼기 9 더하기 3이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5랑 7 사이에 이런데 이제 x축이 있겠지. x축은 0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데 x축을 그려주시고요.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네, 전부 다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얘는 이제 위치함수 그래프예요. 속도함수 아니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자, 이 위치함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야? 여기가 5가 될 것이고 여기가 7이니까 그러면은 x축 대칭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네.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지? 자, 그러한 t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알파 1, 2, 3, 4, 5죠. 교점 개수가 딱 5개니까. 그래서 얘는 5가 나오시고요.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자, 속도함수 절대값 시켜서 적분했으니까 땀 흘린 거리, 즉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움직인 거리.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게. 여기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 각각의 x좌표를 알파 4, 알파 5가 되는데요. 자, 알파 1부터 어디까지? 알파 5까지 이거는 뭘 의미한다? 네,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굳이 말 그대로 진짜 다이렉트하게 내가 속도 함수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접어 올려서 적분하고 설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위치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 읽어주면 됩니다. 자, 봐. 알파 1에서 시작해서 즉 위치가 오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 지금 위치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대. 그래서 7까지 간 거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7까지 갔어. 7 찍었어. 7까지 가는 중에 5 한번 거쳐가겠지? 뭐 이런데 5 한번 일단 거쳐갔어. 자, 그 상태에서 7에서 위치가 뭐가 될 때까지 위치 함수식이라고 했어. 위치가 마이너스 25가 될 때까지 백하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5라고 해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25가 될 때까지 백. 그런 다음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정방향으로 마이너스 25부터 어디까지? 여기 뭐냐? 여기 알파 5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정확히 5거든요. 그러니까 5까지 다시 쭉 올라간 거야. 5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 뭐냐면 이 위치가 점점 증가를 했다는 거지. 정방향으로 간 거야. 백하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하러 얘를 다시 또 적분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알파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알파 1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럼 5에서 7까지 얼마 갔어? 2 갔지? 7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얼마 갔어? 32 갔지? 얘에서 얘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지? 그래야지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5부터 5까지 얼마 갔어? 30 갔죠? 아, 그러면 6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거리,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전부 다 더한 게 됩니다. 64 더하기 5니까 정답은 6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번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이고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딱 보면은 여기까지 읽고 어떤 그림 그려줘야 돼? 문제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 1. 자, x에 대한 부등식. 너무 많이 나오는 식이죠.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부등식은 항상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 함수 그래프,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내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얘는 점 1, f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야? f'A야. 기울기가 f'A인 그러한 스펙을 가진 직선이 됩니다. 이 좌변 함수는 뭐고? 여기다 쌤이 그려놓은 곡선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곡선이 이러한 스펙을 가진 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꼬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어떤 범위에서? 1부터 t까지 해서 1이 뭐였어? 아까 이 지나는 점의 x좌표가 1이었지? 자, 1, 당연히 t가 우측에 있으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거야.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자, 1부터 t까지 해서 이 곡선이 이런 스펙을 가진 그러니까 1,f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A인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진 오케이. 그러니까 접하는 것까진 괜찮다는 거야. 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에 최소값을 GT라 할 때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거 읽어봤자 의미 없어.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 봐봐. 내가 만약에 1,f1을 여기 잡았다고 쳐보자.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자, 기울기가 f'A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핵심. 자, 최소값 저거 지우면 안 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이 문제 틀린 친구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하겠는 친구들은 지금 이 문제 풀 게 아니라 그 작년이가 뭐야? 2024년이지. 2024년 10월 교육청 30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서도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곡선 상에서의 어떤 점을 잡아다가 거기서 접선 그어서 그놈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쌤이 올려놨어. 자, 무튼 간에.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만약에 이 1에서의 접선 기울기였다. 즉 f'1이었다. 그러면 그냥 요 점에서 그는 이렇게 접선이 되는 거지. 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F'1이 아니야. F'A야, A. A는 뭔지 몰라.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다 쳐.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네, 1이잖아.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 쳐. 그럼 F'A는 뭐예요? 여기에서 그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얘랑 평행.
기울기 같으면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F'A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1,F'를 지나는 직선. 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보자. 1부터 t까지에서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t를 만약에 이런 대로 한번 잡아볼게. t를 이런 대로 잡아볼게. 참고로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러면 1부터 t까지 해서 이 함수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변 곡선은 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변 직선은 1,F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뭔지 몰라. A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울기가 이거다. 그럼 만족하지. 왜? 아니, 지금 1부터 t까지 요 범위에서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니까 되고 얘도 되지만 뭐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지. 되는 거야. 참고로 뭐 음수면 당연히 되겠지. 자, 언제가 경계가 되냐면 바로 요 점을 이은 직선. 요 점을 이은 이 직선 있지? 이 기울기보다 이게 정확히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딱 그 데드라인이 되잖아요. 자,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뭐야 돼?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야 곡선이 이 구간에서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경계가 되니까 요 놈이랑 기울기가 같은 이 곡선상에서 접선 기울기 어딨어? 자, 우리 평균값 정리 아시죠? 평균값 정리. 에 의해서 이 곡선상에 두 점을 잡아다가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랑 정확히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선의 접점이 열린 구간 1t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거든?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야. 그러면 여기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아니, 파란색 기울기를 가지면서 여기 1,F를 지나는 요 직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또는 만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 노란색 직선이 누우면 항상 오케이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얘랑 파란색 직선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3참순 대치니까 여기 있거든? 그래서 한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간 여기가 될 거야. 요 점에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노란색도 평행을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모든 값을 A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점점 기울기 눕고 여기서부터 눕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무조건 괜찮죠? 그러고 이렇게 돼서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왔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얘들아 이거보다 기울기 가팔라지면은 흰색 곡선이 노란색 직선보다 위에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라라라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겠다.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겠다. 근데 실수 A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을 GT라 하자.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실수 A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최소값이니까 어딜 말하는 거야? 바로 요 점의 X좌표 너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여기일 때는 요 점이 바로 요 X좌표가 바로 GT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어. 아, 그러면 잠깐만 그래프를 쌤이 하나만 더 그려볼게. F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1,F1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X좌표 1이라는 건데 내가 T를 여기 극점 지나서 한 요 정도까지 또 와볼래? 이렇게 와서 뭐 이런 데 있다 쳐. 여기 T. 그럼 1부터 T까지 해서 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보아뱀처럼 이런 식으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우변 직선을 그릴 건데 자, 1,F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 이 직선보다 이 곡선이 위에 있지? 음수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위에 있지? 경계가 되는 데는 어디야? 경계가 되는 애는 바로 두 점을 이거 X가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괜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려. T를 약간 이쪽으로 해서 그려버렸다. 자,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 그치? 요 점이 정확히 데드라인이 되겠지. 왜? 여기보다 더 기울기 값이 커지게 되면은 어때? 아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이 구간 1부터 t까지 이 구간에서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니? 아니잖아. 이 구간에서는 지금 직선이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면 안 돼. 곡선이 항상 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1과 t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지막 데드라인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심지어 음수가 되면 항상 성립하겠지. 항상 얘가 위에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고 흐름은 똑같아요.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살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이런 데 있어. 잠깐만.
자, 이런데 접선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 자,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데드라인이 되는 그 기울기가 바로 접선 기울기가 되는 그러한 X좌표가 여기랑 여기 생성이 되었는데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전부 다 되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다 못해 이제 음수가 되고 점점 커지지만은 여기서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은 얘들아 얘보다 기울기 커지면 어떻게 돼? 노란색 기울기보다 커지면은 곡선이 더 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T가 어디일 때? 정확히 여기일 때. 근데 그놈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A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여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 X좌표가 바로 GT가 되는 거야. T가 여기일 때. 예, 되지? 그러니까 T가 변할 때마다, T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1,F이 여기 있으면, 1이 여기 있으면 T가 움직일 때마다 GT 값이 변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자, 어떻게 되겠니? 계속 변하겠어? 아니지. 어느 순간부터는 딱 고정이 돼버리는 순간이 와버려요. 내가 1,F를 여기 잡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가 지금 1인데 t를 여기로 잡든 t를 여기로 잡든 그치? t를 여기로 잡든 항상 그냥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있을 거고 그 접점의 x좌표 중에 더 이제 작은 거, 그놈을 내가 GT로 항상 택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다 쳐봐요. 여기가 T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은 이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밑에 있니? 그러니까 곡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니? 아니잖아.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은 1부터 T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지 않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버리지.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냥 이 평균 변화율이 되지 않겠구나. 그냥 두 점 갖다 그냥 무식하게 이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 과연 그 경계는 어디가 될까? 어디겠어요? 그 경계는 바로 요 점을 지나면서 이 3차함수에 뭘 날린 거야? 접선을 날린 거지. 이 접선을 날렸을 때 여기 접점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가 딱 T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여기. 그럼 다시 이거랑 이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평양 기울기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되는 거야. A 값이.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지. GT가 돼. 자, 근데 T가 얘를 뭐 하는 순간, 넘어서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T가 얘를 넘어서서 만약에 이런 데가 T가 됐어. 자, 그러면 얘랑 이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역전되는 형상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직선은 얘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야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지. 여기 접하고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T가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무조건 곡선이 직선보다 그 구간에서 위에 있으려면 직선은 얘로 그냥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T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그전에는 어땠는데 T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GT도 점점 오른쪽으로 왔었지. T 값에 관한 함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GT가 그냥 이 직선 기울기 자체가 고정이 돼버리니까 실수 A의 최소값은 얘로 그냥 고정이 돼버린다. 얘로 픽스 돼버린 순간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 GT는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 나를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집합 읽을 줄 아시죠?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자, 두 집합이 같아. 그럼 말 그대로 구성하는 원소가 전부 같아야 돼. 지금 우측 집합을 봤더니 뭐야? T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좌측 집합도 뭐가 돼야 돼? T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뭐를 만족하는 T가? GT가 M이 되는 또 지저분하다. 자, GT가 M이 되는 그러한 T가 즉, 자, GT라는 아이는요 최대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정이 되는 고정이 되는 그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을 갖게 하는 계속 고정된 GT 자체가 T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 이렇게 근데 그것도 M이라는 상수로 딱 고정되는 그러한 T가 4 이상이라는 거지. 뭔 소리야? 여기가 바로 그 딱 고정되는 그 상수 M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 얘랑 기울기 정확히 똑같아지는 그 접점의 X좌표가 딱 라지 M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라지 M으로
gt 값이 고정되는 그러한 t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래. 그러면은 4가 여기라는 거지. 그래야 4보다 크거나 같은 t에서 t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냥 gt는 이 라지 m으로 고정이 돼버리니까. 끝났죠? 네,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f야. 자, 내가 여기 1, f1을 잡아. 자, 참고로 1, f1을 뭐 이런 데 잡았을 때는 이거 만족할 수가 없어. 애초에 뭐 최대값으로 최대값을 갖거나 또는 그러한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실수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건 너희가 직접 해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어쨌거나 1, f1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접선 날리자. 함수 접선 날려. 자, 그랬을 때 이 접점의 x좌표 여기가 1,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정확히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있을 거야. 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 접점의 x좌표 여기가 이제 라지 m이 된다. f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끝났죠? 자, 여기가 1, 4다. 1에서 뭐하고 지나가고 교점. 저기 4에서 뭐한다? 접한다. 접점이 발생한다. 누구와의 관계가? 직선 L과의 관계야. 얘랑 엮어서 쓸 수 있는 우리 얘를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요 fx는 x-1, x-4의 제곱, x-1, x-4의 제곱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y는 mx 플러스 n을 기준으로 해서 관통 접.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mx 플러스 n을 써주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0 대입해보자. f0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n.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n은 0이 돼서 얘는 날아갈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비율 관계 알고 있지? 2대 1. 자, 얘랑 정확히 같은 기울기를 갖는 여기 접선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교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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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2대 1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 이게 무조건 이 뭐냐 극점에서만 무조건 이 비율 관계 성립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 기울기를 가져도 됩니다. 접하게끔. 자, 그러면 2대 1이 되려면 여기 정확히 2가 돼야겠다. 그래야 2대 1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f' 라지 m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f' x를 일단씩 써보자. 자, 얘 미분하면 사실 미분한 거 여기 이미 나와 있어. 지금 얘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게 여기도 지금 기울기가 m이거든. 일정한 게 어디랑 어디야? x좌표가 2랑 4지. x 3승이니까 미분하면 3x 제곱이거든. 3, x-2, x-4 기울기가 이제 m으로 같은 게 2랑 4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라지 m 2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m인데 이 값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몰 m이 자연수라는 것과 fx가 x-1, x-4의 제곱 플러스 mx라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f7이 될 수 있는 값을 알고 싶어. 자, f7 한번 구해보자. f7, 자, 6, 9 더하기 7, m이 됩니다. 즉,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 값이 될 수 있는 여러 값을 다 구해달래. 자, 그러면 자연수 뭔가 범위가 제한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 자, 문제 허투루 읽으면 안 돼. 3차 함수 fx가 앞에 수식어구가 뭐야?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극값을 가져야 돼. 누가? 3차 함수가. 자, 그 말은 뭐야? 미분 쳤을 때 이것도 못 찾아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자, 미분 쳤을 때 f'x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는 m이라는 자연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2랑 4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x축이 만약에 밑에 있어서 붕 떠버리면 f' 값이 부호가 항상 일정한 것이니까 그 값을 갖지 않겠지. 그 값을 가지려면 이 f'x의 최소값이 어때야 돼? 최소값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은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어야 fx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 작성하고 끝내자. 자,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이 3, 4제. 3을 집어넣은 이 y좌표. 3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f'에다가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m.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즉, m은 3보다 작다. 만족하는 m은 1 아니면 2. m자리에 1 넣고 m자리에 2 넣어서 더할 거지? 자, 그러면 108 더하기 7 곱하기 1 더하기 2, 3이니까 21 더하면 정답은 네, 12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 22번까지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